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닭고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명절이든 평소든 가족을 위해 따끈한 닭백숙을 끓이거나 향긋한 백숙 한 접시를 차려낼 때 그 순간만큼은 참 흐뭇하죠. 닭고기는 말 그대로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뛰어난 식탁 위에 든든한 기본 재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겨 먹는 닭의 모든 부위를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한 걱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부터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먹어온 닭고기지만 그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부위가 숨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부위는 말 그대로 온갖 유해 성분이 쌓여있는 독소 창고처럼 닭의 몸속에 무겁게 쌓이고 또 쌓여 중금속 호르몬,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우리 몸에 영양이 되고 활력이 되지만 잘못 먹게 되면 조용히 몸속에 건강의 시한폭탄을 심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닭고기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7부위를 낱낱이 짚어드리려 합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손질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록입니다. 닭의 어떤 부위가 위험한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이유와 함께 올바른 처리 방법까지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방이 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그야말로 핵심 정보로 꽉 찬 내용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십 분의 시청이 앞으로 몇십 년의 식탁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바로 닭머리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막걸리 한 잔 곁들일 때 삶은 닭머리 하나쯤은 별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도 있고 뼈도 있고 쫄깃한 살까지 있어서 씹는 맛이 제법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닭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10년 된 닭머리는 쥐약보다 독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의 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닭이라는 동물은 하루 종일 땅 위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쪼아먹고 다닙니다. 지금의 환경은 예전처럼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토양이나 물, 심지어 사료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이나 각종 유해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닭이 이런 물질을 먹게 되면 몸속에서 전부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독소는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지는데 그 중에서도 혈류가 풍부한 뇌 조직, 즉 닭의 머릿속은 중금속이 집중적으로 축적되기 쉬운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에 녹물이 끼는 것처럼 닭이 살아온 해가 길수록 머릿속엔 더 많은 중금속이 쌓이게 됩니다. 3살에서 5살쯤 된 토종 암닭이라면 그 머리 하나에 들어있는 중금속 수치가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여러 배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드시는 걸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닭머리를 자주 드신다면, 특히 오래된 닭의 머리만 골라 드신다면 그 축적된 중금속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몸속에서 천천히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경계나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닭이 늙은 닭인지 어린 닭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닭벼슬을 보는 것입니다. 어린 닭의 벼슬은 선홍빛이며 곧게 서 있고 윤기가 납니다. 하지만 늙은 닭의 벼슬은 점차 시들고 색도 탁해지며 보라색을 띠거나 축 처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닭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껍질, 즉 비늘을 보면 어린 닭의 비늘은 고르고 부드러우며 색도 연한 노란색입니다. 반면 늙은 닭은 비늘이 거칠고 두껍고 색도 진하거나 희끗희끗하며 만졌을 때 단단하고 발톱도 뾰족하게 마모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중장년층 이상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닭머리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특히 시골에서 몇 년씩 키운 토종닭이라면 하루 종일 마당을 돌아다니며 때로는 쓰레기 더미까지 뒤지기도 하고 어떤 걸 먹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무엇이 쌓였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마트에서 파는 육개들, 예를 들면 황금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양계장에서 통일된 사료를 먹으며 일정 기간만 키워 출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금속 축적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닭이 사육된 닭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아주 가끔씩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가끔과 소량, 이 두 가지 원칙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바로 닭목의 껍질과 그 아래 숨어있는 림프 조직입니다. 닭목살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부위입니다. 양념에 재워 구워낸 닭목구이나 매콤하게 졸인 닭목조림은 입맛 돋우는 안주로도 인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닭목살 자체는 먹어도 되지만 그 위에 붙어있는 껍질과 그 아래의 정체 모를 조직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닭의 몸에서 림프계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목 부분입니다. 닭목살을 손질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그 아래에 작고 동그랗거나 길쭉한 덩어리 같은 조직들이 주르르 붙어 있는 걸. 만져보면 미끈미끈하고 미세하게 부풀어 있는 이 조직들은 모두 림프절입니다. 림프계는 동물의 몸에서 면역 기능과 해독을 담당하는 방어선인데요. 닭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에 노출되면 가장 먼저 이 림프절들이 반응해 그것들을 걸러내고 쌓아둡니다. 게다가 요즘 양계장에서는 닭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료에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같은 약물을 섞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의 잔여 성분들도 바로 이 림프절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덩어리들은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이자 말 그대로 독소 저장소인 셈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보이는 것만 골라서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독립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층과 근막 조직과 함께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디까지가 림프고 어디까지가 기름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 몇 개만 떼어낸다고 해결되지 않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림프 조직과 잔여물이 목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조직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먹게 되면 단기간엔 단순한 복통이나 설사 소화불량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장기간 자주 먹게 될 경우 간의 해독 기능에 부담을 주고 결국 체내 독소가 쌓이는 만성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목살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손질과 정밀한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정미자 할머니께서는 평소 닭목살을 드실 때에도 반드시 3단계로 처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껍질과 지방 제거입니다. 닭목 껍질과 그 안쪽에 자리한 두터운 지방층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떼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림프 제거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면 닭목 근육 위에 붙어있는 회색빛 또는 노란색의 작고 흐물거리는 림프 조직들이 보이는데 이걸 숟가락 끝이나 칼날의 등면을 이용해 쓱쓱 밀어내듯이 완전히 긁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점막 제거입니다. 닭목 표면에는 얇은 점막이 한 겹 더 덮여 있는데 이 점막은 위생상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면 막처럼 떨어지는데 이까지 처리하고 나면 비로소 닭목살과 뼈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닭목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닭목살을 사오셨을 때는 바로 양념에 재워 굽지 마시고 먼저 손질부터 제대로 해주세요. 몇 분 더 손이 가는 수고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건강과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아깝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바로 닭의 꽁지살. 그 중에서도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샘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 엉덩이 살이 기름지고 고소하다며 즐겨 드시곤 합니다. 불에 구우면 특유의 풍미가 살아나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별미라며 일부러 골라 찾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되는 부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닭의 꼬리 끝에 붙은 작은 돌기 눈에 띄게 도드라진 그 살점 안에 숨어있는 지방샘입니다. 이 조직은 일반적으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닭의 몸에서 방수 기능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비선입니다. 노란빛을 띠는 기름 같은 물질을 분비하는 이 샘은 닭이 자신의 부리로 엉덩이를 자주 쪼는 모습을 통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기름을 깃털에 바르면서 물을 튕겨내고 깃털이 젖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리나 거위도 마찬가지로 이 부위를 자주 만지며 털을 정리하곤 합니다. 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샘의 기름을 몸에 문지르며 깃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부위는 특유의 강한 누린내가 나며 닭고기의 맛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온에서 조리하더라도 그 불쾌한 냄새가 고기 전체에 배어들기 때문에 닭고기의 질과 향을 심각하게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축장에서는 이 부위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맛과 위생을 위해 이 샘은 무조건 제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전통시장이나 시골 장터에서 살아있는 닭을
직접 잡아주는 곳에서는 이 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잡는 분들조차 이 부분의 정확한 기능이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닭이 자주부리로 쪼고 만지는 위치에 있어 세균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복적으로 쪼이면서 상처가 생기고 그곳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거나 병변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질이나 육안으로는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육수에 넣거나 통째로 조리할 경우 내부에 남아있는 염증 물질이나 세균이 음식 전체에 스며들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큰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위는 맛도 해트치고 건강에도 해가 되며 감염 가능성까지 있는 3중 위험 지역입니다. 정명자 할머니께서도 늘 강조하시곤 합니다. 아까워도 꽁지 끝 그 조그만 덩어리 하나는 꼭 떼고 요리해. 그거 하나 안 뗐다가 온 식구가 탈나면 그게 더 아깝지. 여러분, 맛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닭 한 마리를 조리할 때 이 작은 부위 하나로 모든 수고를 허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꼭 주의하셔야 할 부위는 닭 엉덩이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낭 모양의 조직, 바로 항문 위 낭포입니다. 이 부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닭의 면역을 관장하는 중추기관으로 사람으로 치면 몸속 면역사령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닭 몸에 침투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문제인 이유는 질병에 걸린 닭의 모든 독소와 병원체가 가장 먼저 모이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닭이 조류독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오염된 물이나 사료를 섭취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독소와 대사 폐기물은 대부분 이 항문 위 낭포에 모여 저장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와 독소의 집합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출혈이나 괴사 심한 경우에는 고름까지 차오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처럼 위험한 조직을 조리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삶기, 찌기, 굽기, 심지어 푹 고아낸 백숙조차도 이 조직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나 내열성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균은 사멸하겠지만 일부 강한 병원체는 그대로 살아남아 우리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아주 미세한 독소만으로도 장기 손상이나 염증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명자 할머니께서는 늘 강조하십니다. 닭 손질할 때는 엉덩이 부위를 통째로 잘라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요. 아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만 살점 하나를 남기고 온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래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겉에 붙은 꼬리샘과 안쪽에 숨어있는 이 항문 위 낭포를 반드시 찾아내어 완벽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가며 제거해야 하고 혹시라도 놓쳤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국 이 부위는 겉으로는 작고 별것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가장 응축된 곳입니다.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조심해서 손해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닭의 목 양옆기관지 가까이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두 개의 알갱이 같은 조직, 바로 갑상샘입니다.
이 조직은 겉보기에는 작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닭의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닭의 갑상샘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와 천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정명자 할머니의 말처럼 닭의 갑상샘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갑상샘 호르몬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 사람이 실수로라도 이 조직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내분비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에 민감해지는 중장년층, 그리고 임산부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서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식은땀 불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 평소보다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누적될 경우 자율신경계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조직이 크기가 너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닭목을 손질할 때는 겉의 껍질을 벗기고 지방과 림프절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은 두 알갱이는 그 과정에서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정명자 할머니는 항상 닭목살을 다듬을 때 껍질과 림프를 제거한 다음 마지막으로 기관지 양옆을 따라 붙어있는 작고 단단한 조직 2개를 손끝으로 만져가며 꼭 제거하시곤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내분비 균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닭목살을 먹기 위해 손질할 때는 껍질 지방, 림프뿐만 아니라 이 갑상샘 조직까지도 꼼꼼히 제거해야 진짜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몇 초의 수고가 우리 몸의 균형과 평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건강은 대단한 노력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부위를 정확히 알고 다듬는 일상 속의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6번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위는 바로 닭의 폐, 즉 닭이 숨 쉬는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닭은 하루 종일 땅 위를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지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나 세균, 그리고 각종 미세한 입자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매일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닭의 폐로 이런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흡입되어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닭폐는 사람과는 달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한 기관지와 폐포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어 일종의 스펀지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 병원균이나 오염물질이 달라붙거나 스며들면 단순히 물로 헹구는 정도로는 절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는 이미 오염된 찌꺼기와 유해 성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 안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병변이 형성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결절처럼 굳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 그대로 공기 중 더러움이 모이는 거름망이기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지는 상상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닭 손질을 할 때 항상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슴 쪽을 열었을 때 딱딱하지 않고 해면처럼 보이면서 색이 짙은 조직이 있으면 그게 바로 폐야. 그거는 그냥 전부 다 드러내는 게 정답이야. 실제로 폐는 가슴 안쪽 깊숙한 곳 갈비뼈 안쪽과 척추 쪽에 붙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조리할 때 안쪽에서 피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국물 맛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폐 주변에는 혈관 지방막 근막 같은 조직들도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폐만 대충 떼어낸다고 끝이 아니라 통째로 밀어내듯이 깨끗하게 제거해야 제대로 된 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숙을 끓이거나 닭을 통째로 삶아 먹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를 남긴 채 조리하면 보이지 않는 독소나 세균 성분이 국물에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물 하나로 온 가족이 먹는 만큼 아주 사소한 부주의가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반복되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 닭의 폐는 절대로 먹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장기 하나 손끝으로 떼어내는 그 습관 하나가 우리 가족 식탁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부위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 아닐까요? 7번째 부위는 바로 부신입니다. 닭의 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닭의 콩팥, 즉 신장 옆에 붙어 있으며 등뼈 양쪽에 밀착되어 있는 노란색 선 모양의 조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 그대로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닭이 놀라거나 위협을 느낄 때 이 부신에서 갑작스럽게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즉시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닭의 내장을 손질할 때 이 부신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외부에서 만들어진 부신 호르몬을 고스란히 몸속에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이 이유 없이 갑자기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신경이 불필요하게 예민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신이라는 것이 매우 말랑말랑하고 색깔도 주변의 지방과 매우 비슷해서 쉽게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닭의 내장을 정리할 때에는 신장 주변에 있는 지방과 근막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이 두 가닥의 노란색 부신 조직을 반드시 깨끗하게 긁어내야 합니다. 다 긁어낸 뒤에는 등뼈 양쪽에 움푹 파인 홈이 2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상으로 닭의 7부위, 닭머리와 닭목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신까지 결코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한 부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닭머리 닭목 껍질과 림프절 꼬리샘 항문, 위 낭포 갑상샘 폐, 그리고 부신까지 이 7군데 부위는 닭을 손질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 목록입니다. 이 부위들은 닭고기 중에서도 각종 독소와 불순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닭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먹는 오리나 칠면조 같은 가금류도 마찬가지로 이와 대응되는 부위는 똑같이 위험할 수 있으니 조리할 때 반드시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들으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부위가 많다면 닭고기가 정말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고르고 제대로 손질하고 알맞게 조리한다면 닭고기는 여전히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닭고기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재료 선택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대형마트나 평판이 좋은 브랜드 정육점에서 닭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곳에서 판매되는 닭들은 정식 도축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꼬리샘이나 항문 위, 낭포 같은 주요 위험 부위가 규정에 따라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손질할 때 훨씬 수월하고 안심할 수 있지요.
혹시 전통시장에서 잡은 신선한 닭을 선호하신다면 도축 과정을 잘 살펴보고 집에 가져온 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밀하고 철저한 손질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아무리 잘 요리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닭머리는 가능하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 자란 닭머리에는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닭목은 껍질과 지방을 모두 벗겨내고 안쪽에 숨어있는 림프절과 노란색 지방 덩어리를 칼로 꼼꼼하게 긁어내야 합니다. 목 양옆에 붙어있는 작은 갑상샘 조직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은 가장 간단하게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꼬리 전체를 통째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꼭 살을 남기고 싶다면 꼬리샘과 항문 위 낭포를 완전히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가슴과 배 안쪽을 열었을 때는 어두운 붉은색을 띤 해면 모양의 폐를 통째로 떼어내야 하며 신장을 둘러싼 지방층 안에 숨어있는 노란색 부신도 조심스럽게 긁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위생상 훨씬 좋습니다. 병균이 손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손질 후 세척도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저한 고온 조리입니다. 손질이 끝났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닭고기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물 요리를 하든 구이를 하든 찜을 하든 닭다리나 가슴 속살처럼 두꺼운 부분까지 칼집을 넣어 잘 익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닭고기의 중심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충분히 유지되어야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온 조리는 세균을 없앨 수 있지만 중금속이나 화학적 독성 물질은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머리나 갑상샘처럼 독소가 축적된 부위는 요리로 해결할 수 없으니 아예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잘 지켜도 닭고기는 여전히 우리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손질할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조리 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고만으로도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닭고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좋은 닭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통시장에서 줄줄이 놓인 백수경 닭을 마주하고 도무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던 적. 겉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이를 단번에 꿰뚫어보는 6가지 방법, 일명 눈썰미의 기술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익혀두시면 닭고기 살 때 더 이상 속거나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목 부위의 칼집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닭을 잡은 경우라면 도살할 때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목의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고 다소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어 절단 부위 주변으로 선홍빛 혈액이 스며들어 붉은 기운이 도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너무 매끈하게 잘려있고 주변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들어 죽었거나 거의 죽기 직전의 닭을 억지로 도살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보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닭의 눈은 맑고 투명하며 살짝 반쯤 뜨거나 완전히 뜬 상태로 탄력이 있습니다. 반면 오래 방치되었거나 병사한 닭은 눈이 움푹 들어가고 흐릿하며 먼지 낀 듯 탁해 보입니다. 눈 주변이 마르거나
검게 변해 있다면 이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발을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닭발은 자연스러운 분홍빛을 띠고 발가락 사이가 건강하게 붙어 있으며 지나치게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비린내도 거의 나지 않고 발 표면의 비늘도 광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닭발의 색이 누렇거나 검게 변했고 비늘이 탁하고 칙칙해졌다면 이는 오래된 닭이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닭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닭의 피부는 은은한 분홍색이거나 미백에 가까운 색을 띠며 표면이 반들반들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사망닭처럼 원래 노란빛을 띠는 품종도 있지만 그것은 본래의 색일 뿐 부패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닭껍질 색이 누렇고 탁하거나 부분적으로 반점이 생기고 촉감이 끈적거리면 이미 신선함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닭다리나 날개처럼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꺼진 자국이 많다면 수분이 많이 빠져 오랫동안 방치된 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꼬리 부분을 보는 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신선한 백숙용 닭은 엉덩이 주변이 말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병들었거나 장염 같은 질병을 앓았던 닭은 항문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며 간혹 녹색 흔적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닭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가슴살을 눌러보는 방법입니다. 손끝으로 닭 가슴살을 살짝 눌렀을 때 금방 원상복귀되고 탄력이 살아있다면 신선한 닭입니다. 근육결도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꾹 눌렀을 때 탄력이 없고 근육이 흐물거리며 뭉개진다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불어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물주입 닭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이 유난히 통통하고 껍질이 팽팽하게 당겨져 빛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울퉁불퉁하거나 피부 속에 잔잔한 기포처럼 붉은 핏줄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닭은 무게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분을 주입한 경우가 많고 그 물도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닭을 사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좋은 닭을 골라내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닭고기 고르실 때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경험이 쌓일수록 감각도 더 정교해지실 겁니다. 좋은 닭을 고르고 안전하게 먹는 법까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닭고기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7가지 위험 부위입니다. 바로 닭머리 목 부위의 껍질과 지방층에 붙은 림프절 엉덩이 부분의 이상선과 분비낭, 목 양옆의 갑상선, 가슴 안쪽의 폐 조직, 그리고 허리뼈 근처의 부신입니다. 이 부위들은 오염물질이나 독소가 쌓이기 쉬운 자리라서 조리 전에 반드시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건강 앞에서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둘째, 안전하게 닭을 먹는 3단계 원칙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위생관리가 철저한 정육점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심한 손질입니다. 껍질 지방, 림프절 위험 부위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꼼꼼히 제거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익힘입니다. 안쪽까지 충분히 익혀야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닭고기의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해독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문제없이 넘기는 음식도 노년기에는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음식 한 점도 허투루 하지 않고 버리는 걸 참 아깝게 여겨왔지요. 하지만 이젠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건강 앞에서는 절대 아껴선 안 됩니다. 아깝다고 버리지 못한 한 조각의 고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진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비용과 고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깨끗하고 바른 음식을 통해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혹시 닭 손질이나 구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